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은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예, 바람 해법 좋지. 바람 좋지.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네. 바람계 시조새 17년 동안 외길 인생. 인간극장 같은데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 네. 뭐 어디 가서 강연을 해라 이런 거는 제가 울렁증에서 얼마 전에도 지난달인가 어디 무슨 종편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그 작가분들이 두 분이 완전 메인으로 나와달 메인 진행자로. 이건 뭐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유튜브야 뭐 내용 다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인터뷰만 열심히 내가 했지. 근데 제가 뭐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 그 배우자 바람으로 고통받으신 그분들의 사연을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애들로 가지고 이런 식의 방법론, 보통 이런 식의 패턴으로 바람 피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분의 특정 사연을 원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지. 저는 상담도요,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다 폐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쭉 길게 하잖아요. 네네네. 하다가 이제 1년 동안 끊기신 분은 사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담비 다시 내야 돼. 1년 동안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게 자료를 다 없애드려야지. 그리고 저는 또 시간 잡으면 그때 전화가 안 오잖아. 시간 잡았는데. 그럼 제가 일단 문자를 보내. 시간 됐다. 전화 좀 달라.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네. 그렇게밖에 한 번 보내고 말어. 왜냐하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아내분이 지금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아내분 휴대폰이 뭐 남편이 쥐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많은데 제가 막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워낙 그런 막 아수라장들이 많아가지고 아수라장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간 잡았는데 이렇게 전화가 안 오자. 전화 상담 잡았는데 안 오시는 분 이런 분한테 제가 전화를 막 못해. 맞아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어떤 아내분은 왜 그쪽에서 전화하시지? 내가 하면 되지. 근데 문자 보내고 그냥 기다리는 거지. 오히려 전화하면은 막 화내시는 분들 있어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전화 오면 남편이 눈치챘다고, 눈치챌 것 같다고. 그건 이제 갑자기 하는 거니까. 왜 센스 없게 전화를 계속 하시냐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한 번 정도 화내는 그거는 갑자기 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된 거야. 전화를 하시기로 했거든.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전화가 안 온다고 전화를 막 못 하겠더라고. 그치, 그런 변수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하고 각설하고 사설이 이렇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불륜 남녀 그 성관계 장소가 이제 장소별로 그 증거 잡는 방법. 불륜 남녀의 성관계를 장소별로 증거를 잡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성관계 증거는 사실은 이제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 상간남 소송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같이 그 옛날 여관이지 여관 여인숙이지 뭐 그때는 모텔도 아니야. 여관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둘이 성관계 현장을 찍고 막 이랬어 진짜. 옛날 구식 카메라 플래시 터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그런 분비물 있는 거 다 수거하고 채모 다 하고 둘이 다 알몸으로 있는 것도 찍고. 옛날에 유명 연예인들도 뭐 알몸으로 있는 거 많이 발견됐었어요. 뭐 유명 배우의 아내가 옛날 바람핀 적도 있는데 그 탤런트 누구라고 얘기는 하긴 그런데 그 아내도 거의 알몸 사진 찍혔잖아. 그 상간남이랑. 사진만 찍고 그냥 돌려보내는 아니면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크돼. 그러고 이제 옷 입고 체포돼가지고 바로 구속되고 실형 살고 그랬잖아요. 6개월 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최무령 김지미도 아마 6개월 살았을걸요? 최무리 형이 그때 유부남이었죠? 최민수 아버지. 그 강효실이라고 그 전부인. 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하지? 연애 대통령이야? 연애가 연예. 연예계를 전 다 깨고 있지. 저는 뭐 옛날 코미디언 다 성대모사 뭐 서영춘다고 막 이런 것들 다 해. 저는 옛날 거. 옛날 게 좋더라고. 강효실 씨를 배신하고 이제 바람 핀 거 김지미랑. 그래서 아마 실형 살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때는 이제 직접적 증거가 필요하지. 근데 상간녀 소송하고 지금 이런 불륜은 직접적 증거 필요 없죠. 성관계 정황만 가지고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모텔 드나드는 거, 뭐 이런 것들, 어떤 집을 드나드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인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현장을 덮치는 거는 간통사건 되게 불필요하다. 간통사건 한번 해봤어요. 진짜 더러웠어. 적나라한 거지 정말 둘이. 적나라. 지금 형사 사건이잖아요. 간통죄는. 실형사로써요 진짜로. 저 옛날 게.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차 안에서 하는 경우지. 차 안에서 이제 성관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요즘에 대세죠. 차 안에서 보통. 특히 이제 코로나 때는 더더욱 차 안에서 많이 했었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증거를 어디서 차 안에서 하는 거는 사실 미행을 붙이는 건 저는
별로 권유하진 않아요. 미행으로 어떻게 잡냐고. 차 멀리서 흔들리는 걸. 그것도 다 가까이 다가가서 썬팅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문을 벌컥 열 수가 있나? 네. 아니 뭐 내가 직접 간다고 하든 보통 문 잠가놓고 하는데 그 사이에 옷 입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네. 그냥 대화 나눴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몰래 증거를 보통 게다가 또 증거를 몰래 잡아야 되잖아. 몰래 잡는데 이걸 내가 출동해가지고 뭐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 차 문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흥신소는 같은 데도 쓰지. 이제 탐정 같은 경우 이런 데 쓰는 거 저는 그것도 만류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이 별로 결과가 안 나온다. 네. 왜냐면 그들이 다가가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 그쵸. 그 탐정이나 흥신소 같은 데 특징은 뭐냐면 몰래 하는 거거든. 네. 뒤에서 몰래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합법과 불법의 아마 경계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도 그게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지. 60년대, 70년대부터 아마 일제시대 때도 있었을 거야. 조선시대 때도 있었을 거야. 그런. 따라다니는 거. 그때도 많았겠지. 근데 그때는 이제 바운더리가 이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이제 끽해야 뭐 윗마을 뭐 무슨 아낙네랑 바람나고 이랬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금방 잡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미행으로 차에 있는 거를 이렇게 찍는 건 굉장히 어렵다. 썬팅네. 차만 찍게 될 것 같은데요? 멀리서 차밖에 못 찍는. 그러니까 차에서 타고 내리는 거. 근데 타고 내리는 게 불륜정거 되게 어렵잖아. 그럼 멀리서 그럼 저거 차가 좀 몇 회 흔들린다.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해. 흔들린다. 흔들려. 들어가는 장면 정확히 나오고 근데 어디 타는지 뭐 앞좌석에 타면은 그러니까. 좀 그런데 뒷좌석에 같이 탄다 그러면 약간 의심스러울 것 같고 그다음에 한 1시간, 2시간 가량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거 장면 그대로 찍히고 2시간 후에도 나오는 거 찍히고 이러면 약간 감정적으로 그게 다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뒤로 보통 가고 뒤에서 서로 이제 앞자리 옮겨 타는데 바지 허리띠를 이렇게 풀었는데 그걸 이렇게 여미면서 추스리면서 남자가 이렇게 바지 치켜 올리면서 이렇게 가고 뭐 여자도 옷을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좀 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그거를 찍어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뒷좌석으로 타지 않고 앞으로 탔다가 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 그냥 앞좌석에 탔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 안에서 증거 잡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 뭐냐면 블랙박스지. 근데 블랙박스도 없을 확률이 크지. 네. 아예 없앴거나 끄고 한 거는 방법이 없다. 근데 찍었는데 아마 그때그때 지운다 그러면 블랙박스를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뭐 복구하는 업체야 워낙 많으니까 보통 휴대폰 복구하는 데서 다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렌식 업체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합법적이지.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이게 불법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냥 뭐 난 증거 무조건 잡아보겠다 그러면 이제 녹음기를 넣어놓는 거죠. 그럼 정당한 게 다 나오지. 서로의 대화, 뭐 성관계하는 소리 이런 것들. 이제 그걸로 이제 증거를 어떻게 쓸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건 이제 조변님이랑 한번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걸 어떻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 상간녀 소송의 그 이제 민사법원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까지 따지고 들진 않잖아. 아직까지는 이제 법이 판례가 바뀌지 않아서 불법적인 증거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판례는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모텔 같은데 호텔, 모텔 다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 그냥 명백하지. 이거는 그냥 미행밖에 없다. 그쵸.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행이다. 내가 하든 누가 하든. 근데 이거는 멀리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네, 멀리서 둘의 뒷모습도 뒷모습까지도 괜찮은 거잖아요. 누구지 좀 특정만 되면. 또 이제 옷이 나오잖아요. 옷이 나오는데 뭐 모텔 가기 전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는 얼굴이 나오고 그렇지. 그 여자 옷이 나왔는데 모텔 들어가는 건 뒷모습밖에 없는데 옷이 같다. 뭐 그러면 그렇죠. 입증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이미 아는 여자야. 네네네. 그러면 뭐 뒷모습만 찍혀도 걔 뭐 여러 가지 뒤통 뭐라 하여튼 뒤태 뭐 이런 옷차림 이런 걸로. 그러니까 걸 명확히 잡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멀리서 찍어도 좋으니까 저는 그걸로 찍으시라. 또는 뭐 누구 사람을 시켜서 찍든지 간에 아니면 사실 나오는 거 찍는 게 더 좋죠. 앞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좀 기다렸다가 나오는 걸 찍는다. 그러니까 모텔이나 호텔 드나드는 거는 찍는 것밖에 없다. 방법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찍는 쪽으로 가시라. 그리고 모텔이나 호텔에서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 이 차를 찍었다는 거야. 상간녀랑 이런 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상간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까지만 찍은 거야. 네. 놓친 거야. 네네네. 근데 어떤 모텔에 그 차가 주차된 걸 발견한 거야. 놓치고 한 30분 있다가. 네네. 이건 어떻게 차만 찍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증거 보전을 일단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증거 보전. 증거 보전이 또 있네. 증거 보전 신청해가지고 그게 딱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 보전 별도의 법원에 미리 신청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랑 여기 차 타고 갔고 모텔에 주차된 거 봤다. 그러니까 증거 보전 CCTV를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은 허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CCTV를 받으면 이제 거기 뭐 로비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 확보하면 되고, 만약에 증거 보전 확보를 못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정도 증거만 있었다. 그러면 그 다른 증거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증거에 뭐 연인 간의 애정 그렇죠. 표현이 있는 카톡이나 이런 게 있고 그렇죠. 서로 만나는 관계인 게 입증됐는데 그 정도 모텔에 같이 들어가기 직전 사진이랑 주차된 사진이 있으면 그거는 둘이 성관계 했다고 추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걸로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이제 모텔이나 호텔은 또 증거 보전 신청이 있구나. 그러니까 직접 찍는 게 있고 그냥 그 증거 잡는 방법이 아예 그냥 증거 보전 신청을 해버리면 돼. 그쵸,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 전 건 안 돼. 이게 맞아요. CCTV 보관 기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한 달 이전 거고 그리고 날짜가 좀 특정이 돼야 되지. 그렇죠. 어느 날짜 소명 자료가 있어야 돼요. 한 달치 내내 뭐 그걸 증거 보존할 수 없으니까 소명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 모텔 같은 거 우리가 그냥 사인이 운영하는 모텔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면 지워지는 것 같고, 약간 이름 있는 호텔 있잖아요. 4성급, 5성급 이렇게 규모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그럼 일주일 내로 증거 보존 신청 얼른 신청해야 되겠네. 발견했을 때 바로 하시는 시간 싸움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상간자의 집에서 그러는 경우도 많죠. 네. 상간녀 집이나 상간남 집을 드나든다든지 또는 어떤 아지트 또는 심지어는 우리 집 내가 없을 때 우리 집 끌어들이는 경우도 종종 이것도 많더라고. 이게 적지가 않아. 아주 드물지가 않아. 그 무슨 심리인지는 저는 좀 분석중이긴 한데 굳이 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편하니까? 편하고. 그런데 남의 눈에 띄기 싫어서? 상간녀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뭐 약간 남의 가정을 약간 이혼시키고자 하는 그런 약간 자기가 약간 묘한 그런 약간 정복감 이런 걸 느끼나? 어쨌든 그 집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경우는 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뭐 증거보전 신청이 좋은 거고, 그죠? 엘리베이터만 찍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 관리실에 잘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여주는 데도 있고 안 보여주는 데도 있더라고. 입주민이라고 다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또 보여주는 데는 또 보여만 줘. 이게 뭐 이렇게 주진 않아. 파일을. 그랬더니 몰래 찍어야지. 휴대폰을 이렇게 딱 이렇게 녹화 기능 딱 해가지고 찍는 거지. 이것도 증거 보전 하시면 돼요. 증거 보전 하면은 또 이전에 드나든 것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쫙 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차 안에서 한 것도 보니까 증거 보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차 안에 주차장인데 보통 주차장에는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의 CCTV를 관리하는 곳은 보통 이제 지자체나 이런데요. 또 지자체가 CCTV 관리가 되게 잘 돼가지고 3개월치를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영상도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법원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뭐 차에서 뭘 하는지 안 보이잖아. 애매하긴 해. 그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법원 주차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같이 둘이 차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증거 보전을 했는데 둘이 차에 장시간 있었다라는 것도 부정행위로는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추가 증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그 주차장 그것도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 거지? 다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 어쨌든, 근데 이제 상간자 집이나 이런 데도 증거보전, 그쪽도 아파트 증거보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 신청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간자 집이나 아지트나 우리 집 드나드는 거는 증거보전 신청 또는, 찍는 거. 그냥 이것도 미행이야, 찍는 거. 그렇게. 근데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러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